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지현입니다. 오늘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40조 원의 투자를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발표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관련해서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 수혜주가 뭐지?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고, 저는 그래도 방송을 시청하시는 웬만한 분들보다는 또 주식 경력이 조금 더 있으니까 제 경험에 의한 관련주 그리고 제 생각도 한번 같이 담아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라이브 방송을 오랜만에 하려고 했는데요. 요 내용을 라이브로 하면은 이제 전달이 충분하게 안 되실 것 같아 갖고 오늘 녹방을 하고요. 뭐 주중에 오랜만에 라이브 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결국에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나는 게 박근혜 정권 때도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도 늘 중동발 훈풍이 불었습니다. 기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수 정권에서는 중동이 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은데, 자 일단은 봐주시고 화면 보시면은 중소형 원자력주 급등 원전 수출 전략 발표.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 2010년 기사입니다. 네, 이명박 정권 때죠. 정부가 13일 원자력 수출 산업화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투심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뭐 보성 파워텍, 모건코리아, BHY 지금 없는 주식도 있죠. 네, 우리 기술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다른 기사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2010년 1월입니다. 요건 2009년입니다. 한 달 전쯤이죠. 방금 보여드린 기사에서 2009년도에 보면은 원자력 지원 정책 발표에 관련주 일제히 상승세. 뭔가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원자력 관련주가 급등을 보인 적이 있었죠. 지금 상당히 유사하죠. 또 다른 기사도 하나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제 그 다음 정권이죠. 중동 진출 경제 제도약에 대한 하늘의 메시지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제2의 중동 붐.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 진출을 통해 제2의 한강의 길을 일으키는 것이 경제 제도약을 염원하고 기도한 데 대한 하늘의 응답이자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이제 발언했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통일 대박 못지않게 뭐 중동 대박 같은 메시지를 계속 냈었던 정권 중 하나죠. 이때에도 원자력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보수 정권에서는 원자력 이야기 자주 나옵니다. 네, 두 번째 아까도 보셨잖아요. 중동 관련해서 뭔가가 뜨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원전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동에 제일 먼저 원전 수출한 거 그게 이제 바라크 원전이거든요. 그것도 이명박 정권 때 처음으로 수출한 원전이에요. 그리고 그거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짓고 있고요. 그 이명박 정부 때 진행했었던 바라카 원전이 그것도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전 관련주들이 있죠. 두산 에어빌리티 그리고 한전기술 이런 회사들이 이제 담당을 했었고 건설은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이 시공을 담당하고 있고요. 즉 원전 수출 자체가 당시에도 이명박 정권이 중동 수출 대박을 일으키니까 당시에도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출 대박이 일어나면은 원자력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 관련주들이 있죠. 뭐 한국전력 애들, 그리고 뭐 보성파워텍이나 이런 애들, 우리기술 이런 애들, 원자력 관련주 플러스 건설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이번에 이제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나왔던 소식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오늘 나온 겁니다. 옛날 기사 아니고요. 오늘 나온 거고 윤석열 대통령과 UAE 대통령 간의 양해각서 체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뭐 되게 많아요. 네, 뭐 오일머니 투자 유치 관련 원유 수급 안정화 관련, 원전 협력 관련, 뭐 전략적 방위 산업 협력, 뭐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요. 일단 무조건 원전 보셔야 되고요. 원전 나와 있으니까 원전 무조건 보셔야 되고 그 아래 보시면 방위 산업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에
방산 수출 많죠. K방산, K방산, K방산 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테마주 중 하나가 원자력이고 또 다른 테마주 중 하나가 K방산이죠. 이건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그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이 두 개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넷째로 탄소 배출량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네,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어요. 뭐 도시 내 수소 생산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혹여나 얘네들이 내일 갭 떠봐야 어차피 쫓아갈 만한 시세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양해각서 체결 내용을 봤을 때 역시나 가장 눈에 띄는 건 또 원자력, 또 방산주. 네, 이렇게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원전주 이미 이거는 며칠 전이죠. 1월 13일 날 기사니까 윤 대통령 순방 기대에 급등. 이거 이미 시장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약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게 있는데 대통령 간의 만남 이게 정상회담이란 거 있잖아요. 네, 이 정상회담이라는 게 정말로 만나서 저런 내용들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미 만나기 수십 일 전에 밑에 참모진들끼리 서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이런 내용 발표하자, 이런 내용 발표하자. 어떻게 만나서 즉각적으로 결정합니까? 그리고 이제 상호간에 막 이렇게 메시지 주고받고 하다가 협상이 되면 오케이 하고 우리 그렇게 진행하자라고 한 다음에 정상회담 하는 거죠. 정상회담은 이미 모든 것들이 확정된 후입니다. 정말로 대통령끼리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결정해요? 체크할 게 너무 많은데. 만약에 그제 즉석에서 결정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내지는 혹여나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 아닌지 체크할 게 너무 많잖아요. 법이면 법, 예산이면 예산 체크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통령끼리 만나갖고 담판을 짓는다? 이거는 진짜 어렵죠. 네, 진짜 어렵죠. 만약에 이제 지금 특수한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 푸틴이랑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랑 도대체 이렇게 참모진들끼리 주고받다가 안 되니까 애쉬 우리 비공개로 만나갖고 결정하자. 뭐 그건 그 자리에서 뭔가가 이제 암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상회담하는 건 정말 이제 시장이 나온 건 다 끝난 뒤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미 이런 기사들이 나왔고 주식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움직임 계속 좋았습니다. 얘네들. 원전주들하고 얘네들은 이제 계속 흐름이 좋았고요. 후에 이제 오늘 국토부에서는 이제 이런 기사도 냈습니다. 해외 건설 수주 지원 위한 협력 기반 구축하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중동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일전에 네옴시티 때도 파격적인 발언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네, 이번에도 원희룡 장관이 상당히 이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UAE 대통령과 오늘 정상회담, 원전, 방산, 인프라 협력. 이미 오늘 오전부터 내용 다 나왔습니다. 원전, 방산.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랍에미리트랑 이 정상회담 하는 이 관련 기사에서 원전이랑 방산이 빠진 기사를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여기도 헤드라인부터 그리고 밑에 소제목까지 전부 다 원전 방산이 들어갑니다. 근데 원전 방산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계속 등장했었던 테마주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호재다, 내일 사야지 이렇게 접근해서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죠. 정상회담 나왔다, 오 대박. 정상회담 결과 자체가 이미 결정된 다음에 발표하는 거니까 발표만 오늘 한 거예요. 결정은 며칠 전에 됐겠죠.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다른 기사도 한번 보실게요. 요 기사도 한번 보시죠. 요 기사. 한국의 40조 투자, 원자력 방산,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원전 방산은 그냥 기본이에요.
네, 기본 패키지고요. 그다음에 이 기후 문화 콘텐츠 협력도 확대하겠다. 네, 이런 내용들까지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라고 하면은 사실 내일 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솔직히 뭐 엔터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 아니면 이제 게임이죠. 게임주들 내일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지는 조금 긴가민가 하고요. 일단 요 정도 내용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제가 일단 그 핵심만 좀 몇 개 찍어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그 보수 정권은요 중동 자주 등장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번에는 몰랐을지언정 다음 또 보수 정권이 등장했을 때는 미리 준비하셔야죠. 그리고 네 원자력, 방산, 네 이것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죠? 뭐 이명박 정권 때가 이때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천안함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보수 정권 때 다 연평도 사건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러면 시장에서는 방산주들이 먼저 움직여요. 네, 방산주들 움직임이 나오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는 이게 확성기 엄청 틀었잖아요. 그러면서 남북 사이도 안 좋았었고 당연히 그리고 진보 정권에서는 당연히 역으로 남북 경협주들의 움직임이 잘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빨랐어요. 이번에는 거의 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원전 방산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상회담 결과 자체는 이미 결정된 걸 발표한 겁니다. 발표한 거기 때문에 정상회담 결과에 너무 큰 기대 가지고 너무 큰 베팅 해갖고 너무 큰 후회하지 마십시오. 네, 요거는 이미 사전 결정된 겁니다. 이미 이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하기 전부터 시장에서는 관련주 뭐 있나? 이미 움직임 다 나왔잖아요. 사절단 관련주 돌아가면서 급등. 그쵸? 네, 경제사절단 관련주 돌아가면서 급등. 그리고 원전 관련주, 방산 관련주 이미 계속 움직임 나왔는데 요 뻔하게 준비된 발표 내용을 오늘 발표했다고 내일 시가부터 들어가서 공략했다가는 잘못하면 물리기 딱 좋아요.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요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원전, 방산, 그리고 원전에서 파생되는 건설, 뭐 원전을 짓기 위한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일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도 아직 3호기는 아직 준공이 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중동에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수출했었던 바라카 원전이라고 있는데 1, 2호기는 이제 돌아가고 있고 3, 4호기는 아직 준공이 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수출했었던 바라카 원전도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줘야 될 거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에 따른 재건 관련주로 늘 건설주가 움직이죠. 중소형 건설주도 전부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키워드는 이번 정권에서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계속요. 뭐 정권 완전 말기, 임기 완전 말기, 한 1, 2년 앞두고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내년까지는 계속 체크해야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는 지금 뭐 40조 원, 뭐 이런 키워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 시초가보다 세게 움직일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당장 이제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뉴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실적이나 아니면 뭐 조용히 나왔던 뭐 공시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속보 모든 언론사가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런 뉴스에 의해서 분위기가 띄워지고 그렇게 형성된 시가는 그냥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 이 뉴스 보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지? 뭐가 대박이지? 라는 걸 먼저 보시면 돼요. 이렇게 뉴스를 보고 나서 테마주를 공략할 때는 왜냐면 테마주의 힘의 근원 테마주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주 아니면 일반적인 주식들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 종목에 붙는 매수세의 힘의 근원은 전부 다 실적이죠.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다못해 동네 커피집이 있어요. A라는 커피집이 있습니다. 이 커피집이 난 인수하고 싶어요. 커피집을. 그러면 이 커피집에 대해서 권리금을 얼마 주고 인수할 건지에 대한 결정은 그래 이 커피집이 얼마나 매출 내고 얼마나 이익을 내는 걸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주식에 대한 사실 테마주, 차트 분석 이런 걸 떠나갖고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기업의 일부를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 기업이 돈을 잘 벌어? 잘 벌 거야? 잘 벌 수 있겠어? 이런 걸 체크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테마주의 힘의 근원은 뉴스예요. 뉴스에 의한 기대감입니다. 실적 이런 걸 보는 게 당연히 아니죠. 의한 기대감이요. 그러니까 정식 테마주들 보면은 누구누구랑 무슨 동문이다. 이 무슨 대학 뭐 동아리에서 뭐 하고 있다. 봉사 무슨 단체에서 같이 하고 있다. 이딴 이유로 올라가잖아요. 왜? 그 뉴스에 의한 기대감 때문에. 그 테마주를 생각하실 때는 항상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결과에 따른 40조 원 투자 발표가 나왔으니 그에 따른 사람들이 가장 큰 기대가 가진 게 뭐지? 일단 제 생각엔 원전인데요. 원전은요 순방 가기 전부터 순방 나온 후까지 완벽해요. 모든 뉴스에 키워드가 들어가요. 모든 이가 보겠죠. 즉 만약에 내일 내가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한다면 원전은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이 모든 힘의 근간이 뉴스에 의한 기대감이고 뉴스 가장 많이 나왔고 가장 뿜뿜뿜 가장 많이 했고 그런 섹터가 딱 이쪽이기 때문에 원전 보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조금 이제 푸닥거리 좀 하고 나서 혹시 이거 원전 늦었나 보다. 이거 뭐 사야 되지? 뉴스 막 이제 스크롤 내리고 하다가 사람들이 몰릴 만한 거. 그래 아까 보니까 뭐 문화 콘텐츠 있었고 그 다음에 방산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봐야겠죠? 그런 거 이제 같이 곁다리로 좀 체크를 해나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지금 현 시점, 내일에는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원전주를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원전주 중에서는 이제 무거운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전기술 이런 것도 원래는 무거운 게 아닌데 옛날에는 한전기술이 무거운 주식은 아니었습니다. 탄력 되게 좋았던 대형주인데 요즘에는 다른 소형주들보다 조금 엉덩이 무겁죠.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전하면은 빼먹을 수 없는 게 한전이기 때문에 한전 쪽에서는 좀 무조건 한전기술. 한전기술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를 담당하죠. 한전기술과 그 다음에 이제 소형주 중에서는 보성 바우텍 이런 것들 차트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이런 섹터예요. 원전하면은 엉덩이가 무거운 애들, 엉덩이 무거운 애들, 엉덩이 갖고 이제 제일 무거운 거, 그리고 중간, 가벼운 거 따지면 제일 무거운 애들이 이제 현대건설 같은 애들이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시공을 담당합니다, 얘네들이. 현대건설 뭐 이런 쪽 섹터들이죠. 삼성물산이라든지 대형 건설주들 대부분이요. 그리고 중간치기 하는 애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한전기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뭐 두산중공 뭐 이런 이름이었습니다만 이제 중간에 이제 회사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것들 이제 약간 중간치기 정도 되는 무게감. 그리고 이제 가벼운 애들 중에서는 역사적으로도 지금도 사실 탄력이 좋고 거래량도 빵빵해갖고 공략하기 조금 좋은 애들이 이제 보성 파워텍 같은 애들. 그다음에 이제 간간히 이제 끼는 애들이 뭐 우진 아니면 이제 BHI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간간히 원자력 테마 주였다 아니었다가 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뉴스를 보고 공략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가장 잘 검증된 애 중에 공략하는 게 나으니까 보성 파워텍하고 저는 한전기술 요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방산주는 생각보다 언급이 별로 안 돼가지고 조금 내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도 있긴 한데 뭐 그것도 일단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눈깔에는
순방 전부터 그 순방 후까지 원전 섹터가 제일 많이 들어오니까요. 예, 시장 투자자들의 1순위 관심주가 원전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니까요.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내일 제가 또 시장 보면서 이쪽 순방 섹터들 체크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내용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일도 뭐 항상 그렇지만 항상 이제 제가 찍는 영상들을 쭉 보시면 제 영상은 단순히 여러분들을 어떻게 혹하게 해갖고 네, 어떻게 카톡방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영상이라기보다는 사실 제 경험을 설명드릴 수 있으면 경험도 설명드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이제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 그리고 원자력 현재 정권의 원자력 테마주까지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는데요. 일단 뭐 경험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그 근거를 설명드려요. 테마주는 이런 관점으로 가시주는 이런 관점으로 근데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에서 만약에 원전 관련한 이야기만 듣고 순방 결과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그러고 끝을 내버리면 다음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발전을 하고 나도 발전을 해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서로 웃으면서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항상 이렇게 제 생각을 이제 꼼꼼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저는 원픽을 원전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속타로 대통령실이나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각 부처에서 이런저런 어떤 브리핑 자료들을 좀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 나오면은 그때 관련해 갖고 움직임이 있을 건데 뭐 끼케야 지금 뭐 방산, 뭐 문화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이 신재생에 나왔으니까 걔네들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매집의 흔적이 보이거나 차트 만들어가면 그때 싹 공략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톡방에 들어보시면은 제가 다 잡아드릴 거예요. 설명도 다 드릴 거니까 그때그때 중요한 것도 이런 식으로 강의도 해드릴 거고 이론이 필요할 때는 이론 강의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해서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 놀러와 주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시가가 낮게 뜨거나 아니면 시초가 형성 이후에 좀 빠지는 모양새 나오면 그때 공략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이었습니다.